네, 이렇게 그릿이라는 책을 한 장의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릿이란 책, 그 첫 번째 챕터에서는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능 신화를 좋아해요. 스포츠맨들을 보았을 때, 와, 정말 저 사람은 운동신경이 타고났어. 탁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편합니다만 사실 이 저자는 이 재능 신화를 깨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잠재력의 발휘는 별개다. 스포츠맨들도 재능 또한 있지만 굉장한 노력을 그 뒤에서 많이 했겠죠. 재능보다는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처음 1만 개의 작품을 만들 때까지 힘들었는데 라고 하는 예술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개의 작품까지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죠. 84페이지에 탁월성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전문 기술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들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으로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경로 변경이라 되어 있어요. 이것은 포기에 관한 문제인데 한 개인에게는 많은 목표가 있겠죠. 거기에는 상위 목표가 있겠고 그 밑에 여러 하위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위 목표겠죠. 그 하위 목표들에 있어서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내지는 그 목표를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힘듦이 있다 라고 했을 때 포기를 할 수 있는 그 마음도 가져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하위 목표를 포기하는 행동은 용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꼭 필요하다. 원래 설정했던 하위 목표는 이를 대체할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목표가 나타나면 포기해야만 한다. 12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인생 철학이 생기고 거절당하고 실망한 뒤에도 툭툭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고 얼른 포기해야 할 하위 목표들과 좀 더 고집해야 할 상위 목표들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그릿이 성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단락을 굉장히 마음 깊이 와닿았던 이유는 깨달은 점에 보시면 직장도 하위 목표가 될 수 있다. 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도 또한 하위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 직장 생활을 할 때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일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구절이 제 마음을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소제목은 내 안에서 그릿을 기르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크게 관심 그리고 연습 그리고 목적의식 희망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챕터에서 열정을 쫓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어나가는데요. 140페이지에 보면 당신의 흥미와 상상력을 사로잡는 일과 직업을 일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심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관심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5페이지에 한동안 일해보고 상당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깊은 관여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면서 미묘한 상황까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럼으로써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큰 격변이 있지 않고 오히려 잔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관심을 평생 심화시켜야 되는데 오랜 시간 주기적으로 거듭거듭 계속 경험을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지지자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교사, 친구, 멘토, 코치 등등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나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잘 관리를 해야 그 다음
챕터는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을 해라입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본인의 뚜렷한 약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연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난도의 과제에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연습을 습관화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가장 편안하게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다. 그리고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연습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일과로 만드는 것이 뜻밖의 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192페이지 윌리엄 제임스가 하는 말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매일 새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보다 가련한 인간은 없다 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로 연습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배제하고 자기를 인정하라는 건데요. 그 판단이란 도전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대상이 물론 많은 사람, 또 다른 사람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먼저 그 관심사에 대한 도전을 해왔고 나는 후발주자로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비교를 당할 수도 있겠죠.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관심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관심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면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도전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판단을 배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 번째로는 높은 목적 의식입니다. 그 열정의 원천이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흥미, 내지는 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목적 의식입니다. 이 저자가 높은 목적 의식보다 관심을 먼저 내세운 이유는 물론 높은 목적 의식이 먼저 오고 그 관심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전문가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내지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 목적 의식이 생긴다고 2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좌절과 장애물에 부딪히는지 하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이해하게 된다면 이상적이죠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목적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관심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높은 목적 의식보다 관심이 더 먼저 나온 이유를 2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자 빌 데이먼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분의 말을 하자면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집한 자료마다 일정한 양상이 보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폭제가 있었습니다. 목적의 시발점이 되는 기폭제요. 그 기폭제는 바로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그 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법 2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성장형 사고방식은 역경에 대한 낙관적인 해석을 낳고 이는 다시 끈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더 큰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이를 신장시킬 만한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을 하고 두 번째는 낙관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챕터는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라고 한 챕터인데요. 소제목은 아이들의 그릿을 키워준 법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챕터를 위한 정리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 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방과 후 활동을 권장을 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부모의 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완성을 해봐라, 끝까지 가봐라 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릿에 대한 이제 책 리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깨달은 점은 그 첫 번째로 관심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을 갖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더 하위 목표가 될 수 있다. 다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목표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현재 직장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또 적용할 점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뭐 IT나 헬스 쪽에 이제 깊은 공부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연습의 습관화가 필요한데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적용할 점으로 꼽아보았습니다.